변경. 자, 신고필증 재발급 사유가 나와 있어요. 자, 신고필증 무슨 발급? 재발급. 신고필증 재발급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정 신청에 의한 신고필증 재발급하고 변경. 자, 정정 신청에 의한 신고필증 재발급하고 변경 신고에 의한 신고필증 재발급 사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거래했으면 거래 당사자, 개공소는 개공이 신고 관청에 따라 정정 변경 신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수정해서 지체 없이 재발급 해줘요. 지체 없이. 뭐 그 자체는 어렵지 않는데 이게 문제죠. 이 정정 신청 사유들이 문제인데, 그럼 어떨 때 정정하고 어떨 때 변경한 거예요? 정정은 내용을 뭐 했을 때 잘못 기재해서 신고를 하면은 정정이고, 내용이 중간에 바뀔 수가 있어 없어요? 이때는 변경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사유들이 문제예요. 정정 신청 사유, 변경 신고 사유들이 문제인데, 자, 정정 신청 사유는 공통된 걸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가 공통돼요? 거래, 지분하고 또 거래 지분 비율이 있어요. 그리고 면적이 있어요. 면적. 이것도 마찬가지 거래 지분이 있고 거래 지분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는 정정 신청 사유도 되고 뭣도 돼요? 변경 신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냐면, 내용을 잘못 기재했다 그러면 면적 내용을 잘못 기재했다 그러면 정정이 되고, 면적이 중간에 변경됐다 그러면 변경 신고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됩니까?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등기 신청 전까지. 등기 신청 전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사유들은 교재를 보면서 봐드릴게요. 이제 요즘은 정정 변경 신고 사유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됐죠? 예. 자, 그러면 자, 거기 왼쪽 덮여보세요. 정정 신청에 의한 신고필증 재발급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내용이 뭐 될 때? 잘못 기재했을 때 하는 것이 정정입니다. 정정. 그리고 오른쪽 내용이 변경됐을 때 하는 것이 변경.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정정 신청 사유부터 공부를 할 건데, 기억. 거래된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정정이에요. 근데 그 옆에다 적으라 그랬죠?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신청 안 들어가. 기억이 인적사항이잖아요. 근데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신청 안 들어간다고 적어 놓으세요. 자, 억지로 안 외워도 돼요. 성명하고 주민번호를 단순히 여기 정정해갖고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것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랄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정정이 가능하지만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안 된다. 그리고 거래 지분 비율 동그라미. 이것은 이제 공통이에요. 거래 지분 비율. 됐어요? 그 다음에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 정정. 자, 거래 대상 부동산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있죠? 자, 면적하고 거래 지분 동그라미. 자, 면적하고 거래 지분. 이건 공통이라고 했어요. 예, 그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대지권 비율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개공 소개를 하면 개공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지지. 개공 소개를 하면 개공 관련 사항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정 신청 사유가 뭔지 반복해서 읽어 두시고, 자, 변경 신고 사유는 기억, 니은, 디귿 묶으세요. 자, 거래 지분 비율하고 거래 지분 면적 나와 있어요? 이건 공통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조건 기한 별표 쳐놓으세요. 조건 기한 아까 네 군데 다 나왔네. 거래 계약서, 거민 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 변경 신고 네 군데서 나와. 우리 과목에서. 중도금 잔금 지급일, 거래 가격, 뭐 이 가격 관련 사항은 다 변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옷 이응 묶으세요. 이것도 별표 쳤어요. 공동 매수인 경우 매수인 변경 밑쪽 오세요. 일부가 제외 동그라미. 제외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 가부토지 한 필지를 을하고 병이 공동으로 매수할 수가 있어 없어요? 매도인, 매수인이잖아요. 그러면 공동으로 매수했다가 병이 빠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만 변경신고하라. 매수인이 변경됐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으로 교체되거나 정으로 추가되는 경우는 변경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옆에다 추가 교체는 안 한다고 적으세요. 매수인이 추가가 되거나 매수인이 뭐가 되거나 추가가 되거나 교체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의되고 있어요? 자, 되게 쉽죠? 추가 교체되는 변경신고 안 해. 그리고 이제 그 이윤도 마찬가지. 거래대상 부동산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변경이죠. 일부 부동산 변경. 이것도 제외되는 경우만 합니다. 그럼 이것도 추가 교체는 변경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추가 교체된 경우는 변경신고 안 합니다. 제외되는 경우만. 그 다음에 그 참고 표시 주의사항 있죠. 자, 아까 면적도 변경, 가격도 변경이죠. 그 면적이 바뀌면 가격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면적이 안 바뀌었는데 가격이 바뀌었다고 변경신고 들어오죠. 그럼 뭔가 수상해요? 안 수상해요? 이런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그게 위의 내용입니다. 밑에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신고필증 재발급 나와 있는데 정정 변경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렇게 나와 있죠? 신고관청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것도 잘못됐네. 신고관청은 정정 변경사항을 확인하였으면 지체 없이 동그라미 정정 변경해서 신고필증 무슨 발급? 재발급. 신고필증 무슨 발급? 재발급. 신고관청한테 재발급 신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재발급 해준다고. 자,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신고필증 재발급 내용입니다. 재발급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요즘 들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신고 방법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신고 방법은 이제 가볍게 설명 들으면 돼요.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 신고 관청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하고 뭘 말한다? 건축물. 자, 거래는 매매 계약만 신고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30일. 그러면 여기서 신고인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신고필증. 신고필증을 교부해 준대.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러면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검인 의제가 됩니다. 이제 없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직거래했을 때는 아까 누가 신고하라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 개공 소개를 하면 개공. 그럼 이제 우리가 직거래했을 때부터 설명할게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느냐? 자, 거래 당사자가 개공 안 끼고 자기들끼리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을 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하라 했죠? 원칙이. 물론 일방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직거래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자, 직거래했을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란 서식이 있어요. 거래계약 신고서란 서식이 있는데 이걸 작성을 해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이에요. 그럼 여기서 공동신고란 말은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출은 누가 해요? 일방이 하는 거예요. 공동 제출이 아니라 일방이 제출합니다. 이해됐어요? 일방이 제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또는요. 우리 과목에서 미수는 어디만 나온다 그랬어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 그러면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뭘 첨부해야 돼요? 단독 신고 사유서. 또 거래계약서 4번. 아까 지문에 가로 안에 한번 있었죠? 이걸 첨부해서 합니다. 그럼 이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신분증명서 뭐요? 주민등록증, 뭐 운전면허증, 신분증 내 보여야 돼요. 방문 신고라고 할 때. 물론 전자문서로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신고인이 바쁘면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건 제출만 대행을 해요. 그러면 제출 대행은 누가 합니까요? 거래 당사자, 뭘 받은 자? 위임을 받은 자가 보통 뭐 변호사랄지 법무사 누구나 다 되겠죠? 그럼 이분들 신분증은 신고 관청에다 내보여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위임을 준 사람이 거래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 자필 서명이 있는 뭘 제출해야 돼? 위임장하고 거래 당사자 신분증 4번 제출합니다. 이건 제출하는 거죠? 이분들 안 왔잖아요. 자,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하고 신분증 4번을 뭐하라? 제출을 하라.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자,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죠? 좋았어요. 자, 그러면 누구 소개를 하면? 개공 소개를 하면 토지 건물을 개공이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개공이 며칠이네?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누가 작성해야 돼? 개공이 작성해서 서명 또는 날인. 그러면 누가 제출해야 돼? 개공이 제출하죠. 자, 그러면 개공 신분증명서 내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왜? 신고인이 개공이니까. 그러면 개공도 바쁘면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누구만? 소공만. 그러면 소공이 대행할 때는 이거 제출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합니다. 개공 이임장하고 개공 신분증 4번 제출하지 않아요. 이거 좀 특이하죠? 예, 이것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건 이제 세부 절차들이에요. 하나 더. 아까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 공부했어 안 했어? 아까 주택 6억, 투기 과열 주기에 3억, 조정 대상 지역 3억. 이거 있잖아요. 이때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신고서하고 함께 제출해야 돼요. 이 플러스가 함께. 이거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고 있어요.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한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이랄지 이런 것은 매수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언제 입주할 것인지 매도인이 한 게 아니라. 그런데 매수인이 이걸 분리해서 제출하기를 희망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분리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 분리 제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매수인 A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신고인에게 신고할 사람에게 제공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며칠이네? 25일? 확실해요? 아닌데. 근데 왜 25일이 나와? 그 날짜를 찍어보러? 아주 찍신이 들렸어. 25일. 25일 맞아요. 왜 25일에 제공해야 돼? 며칠에 신고해야 되니까?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니까. 작년에는 50일이었거든요. 60일이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25일 이내 제공을 해줘야 된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서식을. 됐어요? 예. 이것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쉽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 왼쪽으로 갈게요. 자, 신고 방법, 거래 당사자 신고,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공동 동그라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동그라미, 일방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나와 있죠? 신고서 함께 제출한 게 원칙. 근데 매수인이 별도로 희망하면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다. 자, 매수인 외의자가 제출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에 제공해야 한다? 25일 내 제공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신고로 갈 때 신분증 내보이라고 했죠? 그리고 대행은 위임을 받은 자인데 신분증 내보이고 자필 서명인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제출 동그라미. 이건 제출하는 거예요. 자, 개공소구라면은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 개공 신분증 제시. 자, 신고서 제출 대행은 누가 합니까? 서공. 서공은 신분증을 내보이기만 하면 돼요. 내보이기만 하면 되고. 됐어요? 그 옆에다가 위임장하고 개공 위임장이죠. 개공 신분증 사본 제출한다, 안 한다? 제출 X라고 적으세요. 개공 위임장하고 개공 신분증 사본 제출하지 않아요. 직거래하고 달라. 자, 그 다음에 지금 여태 우리가 한 것은 주로 방문신고 위주로 공부하는 거고, 무슨 신고 공부를 했다? 방문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문서로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한 이게 뭐예요? 전자계약. 지금 우리는 종이계약서를 쓰잖아요. 사이트 가입해서 컴퓨터로 계약서 쓸 수도 있어요. 이 전자계약을 할 때는 자, 첫째 주로단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한 경우에는 두 번째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 밑쪽에서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전자계약서 쓰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동 신고가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해제 신고가 나옵니다. 자, 아까 실거래 가격 신고 들어갔죠? 근데 그걸로 이제 과세 자료로 활용할 거거든요. 근데 이 계약이 갑자기 해지가 되버려요. 그럼 해지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책을 바로 보세요. 해제 신고는. 주어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해제 후 거래계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며칠 오세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공동신고 며칠. 다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을 갖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지 제출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서류가 뭐냐?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된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하고 단독 신고 사유서 이걸 제출해서 해제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가 1번 거래 당사자 30일 이내 한다 동그라미 주세요. 거래 당사자는 해제 신고를 해제되면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할 수 있다거든요. 근데 올해는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죠? 그러면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 이렇게 적으세요. 자, 이것도 잘못됐네.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 자, 양가리 2번 첫째 줄 후단, 앞에 말고 후단,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 여기는 하야 한다가 아니에요. 개공 소개로 하면 개공이 할 수도 있어요.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개공이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개공 공동으로 하면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할 수도 있어요. 자, 그거.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양가로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나와 있어요? 전자계약을 말하죠?
전자계약을 통해서 해제 등을 한 경우는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몇 쪽 보세요.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그러면 해제 등 확인서를 언제까지 발급을 해준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발급해줘.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해줘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제목이 뭡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 검증제도 나와 있죠? 자, 1번 제목 몇 쪽 오세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 몇 쪽 오세요? 그 국장 동그라미. 자, 제목하고 국장 이렇게 공부해도 돼요. 그 내용이에요. 자, 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누구다? 국장. 근데 2번 제목. 신고가격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누구다? 신고자. 제목하고 신고관청 동그라미. 이 뒤바뀌면 안 돼. 구축 운영은 국장이고,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신고관청. 자, 그러면 3번. 통보 및 과세 자료 활용 나와 있죠? 자, 신고관청 동그라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 관서장의 통보 밑줄 그으세요. 자, 며칠 이내 통보하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없죠? 거기다 적어. 기간 규정이 없다고 적으세요. 통보하란 말만 있지, 며칠 이내 통보하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면 더 좋다고. 진짜 그럴듯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이런 문제가 어려워. 이게 기간에 있는 걸 바꿔놓으면 찾기가 쉬워. 근데 없는 걸 갖다가 지체 없이 통보하라, 또 15일 이내 통보하라 그러면 이거 사람 죽이는 거지. 자, 통보하란 말만 있지, 언제까지 통보한다는 법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만 주의. 그 다음에 통보를 받는 세무 관서자는 국세, 지방세, 부가료용 과세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검증 절차, 검증 구축 운영, 필요 세부사항 국장이 정한다. 국장 동그라미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신고 갔죠? 자, 그 다음에 5절 검증에는 나눠놓고 6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토지거래 허가제 관계가. 자, 7번 보세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조금 이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배우겠죠? 그러면 시장구수, 즉 토지 소재지관을 시장구수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허가를 받아서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허가관청에다가 미리 허가를 받아서 매매를 했거든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될까? 관청은 같죠 지금? 같은 관청이거든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합니다. 자, 거기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적으세요. 하라 이 말이에요.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하라고. 며칠이네? 30일. 허가는 사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따 또 애국인 부동산 취득도 배우죠. 그럼 거기도 허가 대상 지역이 있거든요. 군문시행령. 기억남는가 모르겠네. 군사시설 이런데. 그죠? 그러면 거기서 허가를 받아서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동그라미 밀고 하라고 했잖아요. 동그라미 밀고 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동그라미 2번은 나눠서요. 어째 뒤에서 같이 다음 장에서 같이 하면 돼요. 헷갈리니까. 일단 1번만 보세요. 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농지법에서 나와요. 그러면 농지증을 발급받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거기 60일을 30일로 좀 바꿔주실래요? 수정이 안 됐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 며칠? 30일. 그러면 결국 종합 정리할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애국인이 허가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농지증을 발급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하는 거죠. 사전에 허가 받았더라도. 이해됐죠? 아, 그 말이다.
자, 제재 한번 받을게요. 이 제재는 이 앞전에 여러분들 프린트 하나 줬잖아요. 프린트에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재는 없어요. 중개사법만 들어있지. 공인 중개사법만 들어있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 공부해 볼게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몇 가지 종류가 있다? 3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과태료잖아요. 징역벌금 있어 없어?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과태료 사입니다. 3천만 원, 500만 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자, 사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기억니은 묶으세요. 이게 이제 올해 신설된 거죠. 원래 3천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었는데 올해 이제 3개가 됐어요. 기억니은이 신설. 자,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와, 계약도 안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했어. 무슨 배짱이야 이거.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 근데 어떻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냐고. 이거 3천만 원. 또 니은 해제 등이 되지 해제가 안 됐는데 또 해제 신고해 버렸어요. 이것도 얼마? 3천만 원. 해제가 됐어 안 됐어? 근데 해제 신고를 또 왜 했냐고. 3천만 원. 자, 이게 신설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아까 했죠. 신고 내용 조사 이번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로 통장사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행하지 않아도 얼마? 이건 했고, 옛날부터 있었고. 그러면 이건 가중강경 할 수 있거든요. 자, 신고관청이 가중강경, 신고관청 동그라미. 몇 분의 1 범위내에서? 5분의 1입니다. 가중강경, 가중하더라도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중강경이 500만 원이요. 됐죠? 자, 양가로 2번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 몇만 원? 500만 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자, D페이지 해제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 이것도 얼마? 500.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500.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아도 500. 됐죠? 자, 니은이 올해 신설됐고, 니은이 올해 신설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공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나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 아까 요구한 자가 누구예요? 개공이 신고하라고 하는데 거짓 신고해달라, 하지 말라. 요구한 자가 아까 누구라 했어요? 거래? 그래, 이게 500만 원. 그래, 이건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거예요. 500만 원의 과태료. 그 다음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행위를 조장방조. 조장방조도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미움은 아까 했죠. 신고 내용 조사하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로 외의자로 동그라미. 외의자료가 뭐예요 여기서? 거래계약서 4번. 거래계약서 4번. 아까 500만 원 적었잖아 앞에서. 거래계약서 4번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강경할 수 있다 그랬어요? 2분의 1. 가중하더라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고관청 동그라미. 신고관청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있죠. 신고 의무자가 거짓 동그라미. 의무자가 거짓 신고. 또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을 신고를 했어요. 거짓 동그라미. 거짓 신고. 이것이 취득가액 얼마? 100분의 5. 의무자든 아니든 거짓 신고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주어 동그라미 신고관청이 몇 분을 보면서 가중강경? 가중하더라도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여기는 과태료 부과 징수는 누가 해요? 신고관청밖에 없어요. 신고관청. 아까 우리가 중개사법에서는 국장도 되고 시도지사도 되고 등록관청이 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안 그래서? 근데 이것은 오로지 여기는 신고관청. 왜? 과태료 신고관청이 부과하니까. 그
그 다음에 2번 별표 주세요. 동그라미. 이것도 시험 나오면 자주 틀려요.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자, 신고관청이 누구에게 과태료 부과했을 때? 개공 밑죠. 신고관청 동그라미. 개공에게 과태료 부과하면 개공 밑에다가 거래 당사자 X라고 적었어요.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했을 때는 통보 안 합니다. 개공에게 부과했을 때 통보를 해줘요. 부과일로부터 며칠이네? 10일 이내 밑줄 그시고 등록관청에 통보죠.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청장.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관을 시장구청장이 개공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어 안 했어? 그러면 10일 이내 등록관청에다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 준다고. 자,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쉽죠? 별 조용하네. 자, 다시. 동그라미 2번 별표 쳤어요? 자주 틀리다 그랬어요. 자, 신고관청에서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 근데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한 경우는 통보 규정이 없어요. 자, 과태료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몇 적으시고, 그 다음에 4번이 뭐냐면, 자진신고 몇 적으세요.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했어. 그럼 과태료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진신고한자. 자진신고. 우리가 자수하면 또 뭐 형벌 감해주잖아요. 과태료 올리지. 정리되고 있어요? 예, 좋았어요. 자, 그럼 8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포상금.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도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보면 또 오늘 안 배웠네. 토지거래 허가제도 포상금 있어요. 몇 군데? 3군데. 근데 이제 이 8절 포상금하고 이 부동산 거래 포상금하고 토지거래 허가 포상금은 이 법 조문에는 같이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구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 쉽게 나눠서 써놨어요. 이걸 나눠서.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 토지거래 허가제 포상금 나눠서 분리해서 써놨다고 공부하기 편하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 포상금 봐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포상금들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포상금인데, 자, 포상금은 어디다가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오느냐? 행정기관이나 어디? 수사기관. 여기서 행정기관은 신고관청이 되겠죠? 신고관청이 수사기관에. 이건 뭐 중개사법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지급관청은 누가 돼요? 신고관청이 됩니다. 무슨 관청? 우리 중개사법은 등록관청이었죠? 여기는 신고관청이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어 동그라미 시장구청장 가로 안에 신고관청까지 동그라미. 신고관청이 자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몇 적으세요? 신고 고발은 이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신고 고발 대상자를 공부해야 되겠죠? 신고 고발 대상자를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신고 의무자 아닌 자가 실제 거래를 거짓 동그라미. 자, 이거 아까 벌칙 얼마를 했어요? 그렇지, 취득가액 100분의 5. 자, 기억 옆에다가 다시 취득가액 100분의 5 적으세요. 취득가액 100분의 5 위반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묶으세요. 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해제가 되지 아니했으면서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행위, 이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 이거 몇만 원짜리예요? 그래, 니은 디귿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라고 적으세요. 이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잖아요, 위반자에게. 자, 그러면 결국 이 세 가지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와요. 자, 위에 것은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 사유, 여기는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 이분들을 신고 고발했을 때, 이분들을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급 기준 조건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우리 중개사법 비슷해요. 어디서 발견하기 전? 신고관청에서 발견하기 전. 이건 다 똑같아요.
행정기관에서 발견하기 전에 들어가야 되고. 자, 거기서 신고관청에 적발하기 전 번호 매기세요. 기억이라고 해놓으면 되겠네. 거기 1번이 있으니까. 기억.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두 번째 줄. 신고 사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거기 밑줄 보세요. 니은,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자. 지급 조건이 이거 두 가지예요. 그러면 억지로 외우면 잊어먹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억지로 외우면 잊어먹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또 나와요. 뒤에 포상금이 또 나오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조금씩. 이 신고하기 전은 공인중개사법이든 부동산 거래신고든 다 똑같죠. 근데 이것은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아니라 뭐가 부과됐을 때? 왜 이 조건이 부과될까? 이게 전부 다 무슨 사유예요, 이거? 과태료 부과 사유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된 것이 조건으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무등록업자, 거짓 등록, 등록증, 자격증, 양도 다 징역벌금 사유죠. 징역벌금은 검사가 공소 제기하지 법원에서 내려지잖아요. 거기는 조건이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들어간 거고, 여기서는 왜 과태료가 부과된 거냐? 이거 다 과태료 사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청에서 잘못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됐어, 안 됐어? 그분들을 신고해야지 포상금이 나오겠지. 만약 본인이 신고했는데 과태료 부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관청에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내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그냥 외우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비슷한 것이 뒤에 또 나와, 포상금에서. 중개사법도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안 흔들린다고. 그래 기억력이 오래 가고. 다 과태료 부과 사유들이니까 그래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지급 금액을 한번 2번에 몇 개월이나 포상금 나간다 그랬어요? 자, 우리 중개사법은 몇 개월? 여기는 접수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네? 2개월. 자, 정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급 금액은 얼마를 지급하느냐? 자,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등 속에는 이제 3천만 원짜리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과되는 과태료 이 지문 중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20%입니다. 100분의 20. 부과되는 과태료 얼마? 100분의 20.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는 뭐 2천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고 1천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고 3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20%. 그리고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 부과되는 과태료 몇 퍼센트? 20%. 이렇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20%가 포상금이 나가요. 그럼 만약에 2천만 원 과태료 부과됐더라면 얼마가 돼요? 400만 원. 400만 원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거기 뒤쯤 보세요. 법 25조 1항 부동산 실거래가액을 거짓 신고한 자가 취득가액 100분의 5죠. 이분들은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이 얼마? 1,0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400만 원인데 그게 계속 올라가고 1,000만 원 넘어가면 1,000만 원까지. 됐어요? 근데 3,000만 원짜리 신고하면 한도액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때는 그냥 부과되는 과태료 무조건 20%고 아까 거짓 신고한 경우는 이것은 올라가더라도 1,000만 원을 못 넘어서 한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한도액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이제 복잡하면 일단은 부과되는 과태료 20%를 먼저 외워. 세부적인 건 나중에 해도 돼요. 한도액 1,000만 원 이해하는 건. 이해됐죠? 일단은 부과되는 과태료 내용의 20% 이걸 먼저 외우시라고. 됐어요? 그래야죠. 그러면 편해요. 이게 우리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되게 쉽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 봐요. 자, 뒷페이지 뭐가 나와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이 나와요. 이거 공부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 몇 문제가 나와? 한 문제가 나와요. 자, 우리 과목에서 서식 반드시 해야 될 거. 반드시 해야 될 거 세 가지. 확인 설명서. 이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그다음에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 따지면 네 가지인데 근데 중개계약서는 간혹가다 나오고 이것하고 확인설명서는 매년 나와. 매년. 확인설명서가 가장 자주 나오고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두 번째, 중개계약서 세 번째 순인데 하여튼 이것도 매년 한 문제씩
확인설명서도 매년 한 문제씩. 중개계약서는 간혹가다 몇 년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른 서식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 세 가지 서식은 반드시 해야 돼요. 다 요약집에 다 들어있어요. 걱정이 마세요. 요약집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뭐 70페이지, 75페이지를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그죠? 아니, 70페이지, 75페이지를 머릿속에 넣으면 된다고. 그죠? 그럼 서식이 뭐가 있나 왼쪽 보고 서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고 오른쪽 작성 방법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내가 중요하고 일단은 시험 자주 나온 것부터 체크를 해 드릴게요. 한 번에 다 하려면 힘드니까 어차피 또 7, 8, 90 또 있으니까 그때도 요약집 계속 활용은 할 거예요. 문제 풀더라도 요약집 활용할 테니까 부족한 건 그때 보기로 하고 일단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일단 71페이지를 먼저 보실래요? 그 유의사항이 있거든요. 유의사항. 맨 위에 유의사항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5가지가 있는데 1번하고 4번까지 내가 생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에 칸에 넣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생략한 거고 5번은 시험에 자주 나와. 그래서 넣어놨는데 자, 내가 밑줄 그렸는데 보세요. 거래대상 종료 공급계약 밑줄. 이게 최초 분양계약이잖아요. 그리고 전매계약이 분양권하고 뭐다? 입주권. 그러니까 분양권, 입주권. 공급계약도 분양권이잖아요. 자, 이것이 거래한 경우에는 그 왼쪽 물건별 거래 가격 8번이 있어요. 왼쪽 물건별 거래 가격. 자, 8번 찾았어요? 그리고 9번 총 실제 가격 그 밑에 총 실제 거래 가격 적는欄들이 있어 없어요? 이 가격 적을 때 자, 부가가치를 포함한 동그라미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는 부가가치 제한 또 금액을 적습니다. 자,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그러면 공급계약하고 분양권, 입주권을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뭐다? 포함한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이제 그거 아닌 일반 주택이랄지 토지 이런 걸 거래했을 때는 부가가치를 뭐다? 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지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 가격 적을 때 그 외에는 제한.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을 먼저 보세요. 그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먼저 봐주세요. 자, 인적사항인데 매도인, 매수 인적사항들을 적게 되어 있는데 그 매도인은 성명, 주민번호 적게 되어 있죠? 그 놔놓고 국적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국적만 동그라미 쳤어요. 진하게. 아니, 왼쪽 서식에다 국적을 동그라미 쳐라고. 동그라미 쳐놨어요? 왼쪽 서식이에요. 작성 방법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매수인도 마찬가지 성명, 주민은 국적 동그라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나와 있죠? 그리고 거래 지분 비율도 동그라미 쳐서요. 국적 밑에 거래 지분 비율들이 있어요. 매도인도 그러고 매수인도 그러고. 이것도 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동그라미 2번 매수인란에 보면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란 적는 란 있죠? 아까 함께 제출했으면 제출,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을 희망할 수도 있다 그랬죠? 체크. 그리고 이제 제출 안 했으면 해당 없음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애국인의 매수 용도 동그라미. 애국인들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러 올 때 매수 용도란이 적는 애 있어요. 주거용 아파트, 주거용 단독주택, 그 밖의 주택, 주거용, 레저용, 상업용, 공업용, 그 밖의 용도. 이런 거 체크를 해서 기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오른쪽 어떻게 작성하는가? 오른쪽 페이지 작성 방법을 받을게요. 동그라미 1번, 2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다. 거래 당사자가 다수 밑쪽에서 다수인 경우에는 매도인, 매수인 주소란에 거래 대상,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 동그라미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고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누구일 때 애국인 동그라미. 애국인 경우는 국적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아까 왼쪽 국적 동그라미 쳐놨죠? 거래 당사자가 애국인 경우에는 뭘 기재하라? 국적.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국적을 반드시 기재하라 했어요. 이 지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애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는 매수 용도란 적는다니 아까 있었죠? 주거용 아파트, 주거용 단독, 주거용, 그 밖에서도 레이저용 사업용 공장 체크를 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게 작성한다. 이거 좀 익혀두세요. 이것도 자주 나오고. 나머지는 서서히 하고 일단 중요한 것부터 5번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5번. 왼쪽 5번 봐보세요. 어디가 나와 있어요? 그 거래 대상 종류에서 4번 밑에 5번 있죠? 공급계약, 전매, 분양권, 입주권, 준공전, 준건 후 임대주택 분양자는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자, 동그라미 5번 공급계약은 시행사 건축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하고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뭐가 나와 있어요? 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한 주택인 경우 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지문 좀 익혀두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7번 있어요. 거래 대상 면적 있어 없어? 이거 이제 시험 자주 나오는데 오른쪽 보세요. 7번. 거래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액의 면적을 계산하는 적대 이 지문. 근데 건축물 즉 면적은 집합 건축물은 무슨 면적을 적어요?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면적 적을 때 전용 면적을 적는 거고 그 밖의 건축물 뭐 단독이랄지 이런 것은 연면적을 적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것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한번 볼게요. 10번에 보면 종전부동산란이 있잖아요. 종전부동산란에는 뭘 적느냐? 입주권 매매만 작성합니다. 그 왼쪽 종전부동산란 적성란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무슨 매매할 때만 적는다? 입주권 매매할 때만 작성을 해요. 그 정도. 일단 지금 내가 중요 지문, 자주 나온 지문들은 체크를 했어요, 시험에. 그 나머지 지문은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되세요? 예, 공부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문을 일단 익혀놓으세요. 지문을 익혀놓으세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문제도 한 문제씩 꼭꼭 출제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끝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또 1시간 더 합니다. 예, 휴식 같습니다.